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애널리틱스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 기반 조직을 위한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직 구조, 거버넌스, 그리고 플랫폼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경험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조직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직은 더 나은 의사결정과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직을 위한 역량은 조직 구조, 거버넌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걸쳐 있습니다. AWS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플라이휠을 제시합니다.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고객 경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비스, 즉 비즈니스 프로덕트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창조된 혁신을 다시 비즈니스 프로덕트에 반영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플라이휠에서 중요한 점은 프로덕트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덕트 기반 모델을 조직 내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각각 비즈니스 프로덕트와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 혁신의 플라이휠이 작동하려면 먼저 우리 조직 내에 데이터 기반 문화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제 이 플라이휠을 데이터 기반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기반 조직을 위한 새로운 조직 구조,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플랫폼이 필요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로운 조직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혁신을 위해 중앙 집중형 또는 분산형 구조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각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는 특정 부서에서 병목 현상으로 인한 혁신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흔히 COE, Center of Excellence 조직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분석 COE, 데이터 COE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크로스 펑션 팀을 하나로 모아 분석을 통해 공통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조직 전체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요구사항이 이 팀으로 모이는 병목 현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WS는 프로덕트 기반의 현대적 데이터 커뮤니티를 제안하는데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덕트 기반 조직 구조에 대해 아마존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처럼 아마존의 시스템도 자바 기반의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로덕트 기반 모델로 변화하기 위해 아마존 시스템 내에서 프로덕트를 나누었습니다. 홈페이지, 계정, 광고, 검색, 장바구니, 상품 등이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즉, 프로덕트의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팀을 구성하는 것이죠. 독자적 운영이 되려면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 중앙 집중형 조직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팀을 재구성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도 재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팀을 일에 할당하게 되면 일단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그 일을 정의하고 어떻게 나눠서 일할지 반복적인 회의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일이 완료되겠죠. 완료된 프로젝트는 이제 지원 부서로 넘어가고 그 일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일 팀이 그 프로젝트를 자기 사업처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면 그 팀은 도메인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겠죠. 팀은 회사의 전체적인 일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것이고 더 많은 혁신을 더 짧은 시간에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프로덕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 팀에게 일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방식의 더 좋은 점은 각 팀이 작은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현에 드는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덕트 중심의 조직 구조는 내부적으로 각 프로덕트에 필요한 데이터도 프로덕트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는 상품을 검색하고 설명을 읽은 다음 구매나 구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일종의 계약이 성립되죠. 동일한 과정을 데이터로 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데이터 프로덕트입니다. 각 프로덕트 팀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프로덕트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각 팀이 실행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더 빨라지겠죠. 데이터 기반 조직을 위한 플라이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도 실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데이터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 구조는 책임을 양 끝단, 즉 비즈니스에 가장 가까운 팀에 맡김으로써 민첩성을 부여합니다. 과거에는 거버넌스나 데이터 품질, 또 인프라와 보안을 중앙의 IT팀이 모두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포브스지에 의하면 데이터 접근을 10%만 늘려도 7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민첩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실험을 위해서 분산형 데이터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아마존도 과거에 중앙 집중 구조로 인해 병목 현상을 겪었지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민첩하면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3개의 역할로 구성되는데요. 각각 마켓플레이스 팀, 생산자 팀, 소비자 팀이 그것입니다. 좌측의 도메인 전문가인 생산자는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데이터 정제 및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다른 부서들을 위해 중앙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퍼블리시합니다. 중앙에 만들어진 이 플랫폼은 보안 통제, 데이터 검색, 데이터 업로딩, 그리고 공유 등의 기능을 운영합니다. 우측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고객의 이슈에 보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려운 점은 자신들의 프로덕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것입니다. 또 품질에 대한 확신도 얻고 싶어 하죠. 만일 데이터를 못 찾으면 어딘가에 존재는 하겠지만 찾을 수 없는 데이터를 다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이 됩니다. 이러한 마켓플레이스 모델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데이터를 등록하고 새로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의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민첩한 조직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역량은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가끔 데이터 기반 문화와 역량을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거버넌스의 목표가 게이트키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데이터의 접근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목표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에 대해 왜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왜 접근 권한을 가지면 안 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정보, 보안사항, 정부 규제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버넌스는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보안이나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톨게이트처럼 다룰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활용되기 위해
해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AWS는 4가지 거버넌스 요소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거버넌스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프로덕트 팀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터 프로덕트를 관리하는 팀은 도메인 전문가이면서 데이터 프로덕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오너십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팀의 피드백을 듣고 데이터 프로덕트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하죠. 다음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접근 제어에 기반한 데이터 프로덕트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품질 및 보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 엔드-투-엔드 추적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데이터 리니지를 갖춰야 하죠. 왜냐하면 정부 규제는 계속 진화하고 변화할 테니까요. 따라서 보안이나 정보 보호는 사전에 의도된 설계에 따라 구축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데이터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탈로그를 통해 데이터가 특정 비즈니스 주제와 연관이 있는지, 적용 가능한 것인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은 그래서 소비자가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위해 중요한 것이죠. 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를 쉽게 공유해 줘야 합니다. 즉, 각 데이터에는 적절하고 풍부한 설명을 달아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으로 잘 설계된 UI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과 인증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현대적인 데이터 커뮤니티를 만드는 가장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금융산업을 위한 AWS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인 핀스페이스의 일부 화면입니다.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요. 검색 결과를 보면 상세한 설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스키마에 대한 안내가 시각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된 데이터 프로덕트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활용되는지, 누가 이 데이터를 요청하는지, 품질에 대한 요청사항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또 개선함으로써 데이터 프로덕트를 개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혁신을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기반 조직은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완성됩니다. 데이터를 처리해서 데이터 소비자에게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나 기회를 찾아내고 가설을 정의한 다음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레이크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산하는 것이죠. 강력한 데이터 전략은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및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기업에서 많은 트랜잭션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고서를 위해 돌아가죠. 이는 데이터 사일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조직에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지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플랫폼들은 민첩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성된 데이터들은 중앙의 IT팀이 관리하는 곳에 저장되었다가 유저들이 요구할 때 소비되는 구조입니다만, 데이터 조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구조는 병목 현상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럼 민첩한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레이크는 민첩한 데이터 역량을 손쉽게 만들어줍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미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소스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레이크를 적은 비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고 규제 조건을 준수하면서 말이죠.
AWS는 가장 포괄적인 분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아마존 S3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 실시간 분석을 제공하는 키네시스 등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AWS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레이크와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강력하게 연동시키는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는 데이터 레이크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여러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머신러닝 도구들과 강력하게 연동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입원 환자의 폐혈증을 예측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3의 전자의무기록 EHR이 로딩되고 나서 EMR로 수기 진료 기록을 분석하여 잠재적으로 높은 폐혈증 가능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찾아서 S3에 저장합니다.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EHR 및 진료 기록에 기반한 폐혈증 예측 점수를 산정한 다음 그 점수를 다이나모DB에 로딩하여 실시간 앱을 연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면 IoT 데이터를 이용한 운전자 예측입니다. 데이터가 S3에 로딩되면 레드시프트가 여러 가지 지표를 산출하고요. 이 지표 관련된 메타 정보는 오로라와 동기화됩니다. 이 지표와 운전자의 개인 특성들에 기반한 프로파일이 일라스틱서치에 저장되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기 위한 역량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AWS는 Data Driven Everything, D2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직접 과제를 정의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AWS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데이터 기반 조직을 위해 조직 구조와 거버넌스, 데이터 플랫폼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 병목 현상을 피할 수 있는 현대적 데이터 커뮤니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민첩한 플랫폼을 위해 데이터 레이크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AWS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AWS Innovate 온라인 컨퍼런스 데이터 특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